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총장이 결국은 사과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에 전해진 소식 때문에 주말에도 굉장히 뉴스가 좀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라는 예. 소식이 이미 대면 조사가 끝난 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난 토요일에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2020년 4월경에 처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이 검찰에 고발이 예.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4년 3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가 되겠습니다. 검찰청에 공개 소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 예.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쓰고 있는 별도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쪽에 출석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예. 일정 조율을 해왔는데 협의한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검찰 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소환하게 됐다. 예.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와 안전상이요. 예. 뭐 물론 이제 이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예. 거는 뭐 야권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예. 경호는 어떤 장소에 위치하든지 간에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는 당연히 원래 해야 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던 다른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예. 건가?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 뭐 이런 예. 것들도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조사 같은 경우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시작을 해서 네. 21일, 그러니까 하루를 넘겨가지고 새벽 1시 20분 정도까지 한 11시간 50분 정도 예.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 7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고 나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조사를 했다. 이게 예. 지금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 반발보다도 더 빨리 예. 검찰총장의 반발이 그래서요. 나왔습니다. 예. 검찰을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이런 모든 사안, 그러니까 조사 일정이라든지 장소를 모르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사실상 끝날 쯤 돼서야 수사팀으로부터 뒤늦게 사실상 사후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검찰 조직의 수장이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번째 대면 조사, 이거는 이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첫 번째 대면 조사를 보고도 못 받은 채로 사실상 패싱을 당했다라는 예.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수사팀이 이제 보고를 한 게 언제냐면 조사 시작하고 나서 10시간 지난 뒤에 예.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이었던 20일 토요일 오후 11시 반쯤 돼서야 총장한테 지금 김건희 여사를 조사 중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니까요. 11시 반이면 사람에 따라서는 잘 수도 있는 시간인데 주말 11시 반에 뒤늦게 총장한테 보고를 한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조사를 받아보면 예. 종료 1시간 50분 전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안의 성격으로 봤을 다 때 끝난 거죠. 사실상 조사는 끝나고 예. 이제 조서 검토를 변호인이 하고 있을 시간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 다 해놓고 예. 끝나고 나서 보고를 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통보받는 사람이냐라고 느낄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검찰총장 입장이 아니고 누구도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할 말이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예. 조사 끝내놓고 나한테 지금 통보하느냐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건데 예. 이런 어떤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이 벌어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자신의 거취까지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네. 했다. 주말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예. 뭐 격분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 총장이 이제 주변에다가 다른 걸 떠나서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거다. 예.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겠냐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 거고요. 믿겠냐. 예, 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면 조사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졸렬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부끄럽다라는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미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다시피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꾸준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경우에는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는 이원석 총장의 뜻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이원석 총장은 모르는 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취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정작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에는 오늘 22일에 거취 표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망은 틀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이 관련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만둔다 만다 이 거취 표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불악위라는 말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법은 이제 귀한 사람, 그러니까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검찰총장이 직접 한 겁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부인한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특혜를 받았고 사실상 성역이었다라는 얘기를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밝힌 셈이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취 표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거는 뭐 맞지는 않았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 무슨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면 그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지검이 검찰총장한테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진상을 파악해 보고 나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벌어진 일에 비하면 참 밋밋하군요, 반응이. 전에도 이제 권순표 그 앵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을 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태도가 별로 단호하지 못한 것 같다. 밋밋합니다. 왜냐하면 G라인에 있는 물론 이번 사건은 뭐 G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요. G라인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이 정도로 패싱을 당했으면 굉장히 저번에 왜 야당한테 뭐 그 특검 관련해서 검찰 탄핵 관련해서 검사 탄핵 관련해서 할 땐 굉장히 단호하고 막 그 어떤 직원들 같이 부하 직원들 데리고 나와서 뭐 나를 탄핵하라고도 했었고요. 격앙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일을 당하면 지금 그거보다는 더 격앙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밋밋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찰 조사 명령한 거 그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찰 조사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감찰 권한이 행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이 일단 임기가 9월 중순까지인데 실제 임기로는 2달 남짓이지만 실질적인 임기로는 이제 1달 정도 남았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미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 댓글을 받아봤습니다만 후임 검찰총장 인사까지도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돌아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살겠냐 그 말을 누가 이제 진지하게 듣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검찰총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카드는 본인의 거취밖에 없거든요. 글쎄요. 뭐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보장을 버리고 자기 직을 던진다는 거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을 향해서 이제 검찰 개혁 압박이 이제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진다든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보통 검찰총장들은 직을 던졌었는데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인사 패싱 논란, 그러니까 본인이 지방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주요 보직의 인사를 단행해 버렸던 그때도 직을 던질까 말까만 얘기가 나오고 결국 안 던졌거든요. 예, 밋밋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밋밋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실질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이 던지나 마나라는 평가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그 한비자 얘기 법부락이요? 예. 왜 이 높으신 검찰분들은 이렇게 그 한자성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건 어떤 김건희 여사의 특권이고 네. 일반적인 어떤 검찰의 공평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훨씬 잘 알아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부락이 이 뭐 높은 사람들한테는 법이 아부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네네. 뜻이죠. 근데 물론 뭐 그 뒤에 이제 특혜 관련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예. 뭐 그냥 특혜를 허용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고 부하 직원들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자리를 던지고 이런 좀 어떤 심플한 과정이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렇습니다. 한참 어려운 어떤 뭐 한자성어 되고 태도는 모호하고요. 이런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비평가로서 지적하고 싶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원석 총장의 발언들을 보면 발언이 밋밋하다라고 느끼는 게 주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중앙지검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일을 처리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특혜를 받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런 모양새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뭘 믿고 현직 검찰총장을 패싱할 수 있는 용기를 냈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위세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본인이 법부락이라고 했으면 그 귀한 사람이 누군지 그 귀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를 향하는 들이받는 방식의 말이 나와야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저항이 되는 건데 그냥 만만한 아래쪽으로만 분노를 쏟아내는 거는 그 만만한 아래쪽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지도 못했어요.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수사 가지고 저는 굉장히 어떤 눈길을 끄는 게 믿겠냐 이런 단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전과 뭐 이런 얘기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졸렬한 행태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럼 이 정도면 이 수사는 국민들 아무도 못 믿는다고 검찰총장이 선언을 해버린 꼴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사 결과를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까지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냥 무기력해 보일 뿐인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을 향해서는 어떠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하고 직접 충돌하는 양상인 건데 서울고검장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한테도 치받치는 검찰총장이 과연 힘을 쓸 수 있겠냐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 또 연출이 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 관련된 오늘 보고를 오후에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받은 이후에 대검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건 이제 감찰 지시를 했다는 거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상 같은 영이 돼서 벌벌 떨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할 때 제 불찰이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긴 했지만 그 앞에 붙인 말 그럼 왜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걸 다른 자리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총장한테 질책성의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거는 지금 검찰총장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제 보이는 거라서 그만큼 또 영이 안 서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이제 조사를 할 때도 보니까 순서를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원래는 소위 말하는 그 디올백 가방 수수, 디올백 의혹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온 김에 조사를 했다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이 왜 필요한 거냐면 서울중앙지검의 주장대로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분리해야 되는군요. 본인의 부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 지휘를 못하니 보고를 안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온 김에 명품백 가방 의혹을 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도이치 건으로
부른 김에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검찰이 참 친절하군요. 예. 그런데 예. 이것도 MBN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설명과 좀 다르더라. 아,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예.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김건희 여사 측과 이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 아, 어디 보더라고요? 이거 MBN 보도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게 되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좀 했다라는 예. 거고요. 그럼 그건 사실상 이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MBN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실제로는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안 무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껴맞춘 다음에 나중에 추후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대통령 부인을 불러가지고 오신 김에 조사한 게 더 받고 가시죠. 예.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과연 납득이 되겠느냐. 아니요, 뭐 워낙 친절하니까요. 1년의 과정을 보면 워낙 친절하니까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의 핵심 부분 예. 실물인 그 가방 그거 제출 받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제출 검찰이? 받겠다고 하고 예. 공문까지 보냈다고 예. 했었는데 결국 못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건 또? 그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예.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변수가 돼서 혹시 지정이 되게 되면 제출을 못할 수도 있고 제출하더라도 제출하는 게 괜찮은지 법률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출할 수 없다. 아, 이 명품백의 처리 방향을 둘러싼 어떤 해명들은 참 끝까지 어떤 그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더라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보면. 근데 이미 김건희 여사는 출석해가지고 조사까지 받은 상황인데 예. 이제 와서 뭐 실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의문이긴 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실물을 왜 확보하려고 했느냐 예. 고유번호 때문입니다. 예. 명품백에 달려있는 그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그 백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그 백과 동일한 백이냐 예. 혹은 다른 백이냐 이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맞춰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이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제출받아 따로 맞춰본다? 앞뒤가 바뀐 거죠 이거는. 예.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 당장 특혜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검사들이 출장 서비스맨이 됐느냐? 아, 출장 서비스요. 네. 예. 그러니까 출장 가서 조사를 해준 예.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26일에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그날은 제가 출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국회로 출석을 해라라고 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랑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경호상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석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진 거에 대해 검찰 청사는 경호와 안전 보장이 안 되느냐 말 같은 해명을 해라 이렇게 예. 또 비판했습니다. 예. 여당은 뭐라고 하나요? 일단 가능하면 공식적인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신 이제 친윤계 쪽에서 개별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예.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권 박탈했던 게 예.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어쩔 수 없는 조치를 당신들이 취해놓고 왜 이제 와서 탓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예. 비판을 한 거고요. 이따가 예. 곧 정치 코너에서 다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 네네. 워낙 다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